안녕하십니까. 빠찌와 함께하는 온코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 스타일 중에서 플롯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이라는 거는 보면 이제 웹 문서 요소에서 뭐 어떤 요소를 어디엔가 이렇게 떠 있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 구석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그 요소를 배치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롯 속성의 속성 값은 left와 right와 none이라는 게 있습니다. left는 말 그대로 문서를 왼쪽으로 배치하는 거고, right라고 쓰게 되면 문서를 오른쪽으로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none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배치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기본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속성을 사용할 때는 그 포지션 앱솔루트는 같이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는 위치를 하나의 어떤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플러스 속성은 그와 반대로 위치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쓸 때는 내가 레프트 속성 값으로 레프트를 썼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거나 라이트를 썼는데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포지션이라는 속성으로 그 속성 값이 앱솔루트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있다라면 플러스 속성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롯 속성입니다. 플롯이 어, 속성값을 left를 줬을 때 혹은 right를 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메뉴를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미지하고의 어떤 그 플롯 속성이 어울려졌을 때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p 태그 안에 어떤 텍스트 내용이 쭉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지를 플롯 right라는 속성 값을 줬을 때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p 태그만 썼을 경우에는 블록 개념으로서 전체를 다 이렇게 차지를 하고 이미지가 플롯 left를 주지 않게 되면 이미지는 다른 쪽에 배치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플롯 right라는 거를 한번 써보지 않고 한번 배치를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플롯 right를 줌과 동시에 뭐요?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텍스트하고 어울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라인 블록이라는 어떤 인라인 개념의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라인 블록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뜻은 조금 다른데 그것도 나중에 요 뒤에 제가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 마진이라는 걸 줬습니다.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이죠. 그러니까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10, 그 다음에 아래쪽에 10 픽셀 정도 이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left라고 한번 적어줘 볼까요? left. left라고 하면 왼쪽으로 오겠죠. 플롯 left. 그러면서 위쪽 오른쪽이니까 여기 10 픽셀을 주게 되면 이렇게 10 픽셀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이렇게 배열을 시킬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플롯이라는 속성과 거기에 맞는 속성 값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롯 속성은 한번 주게 되면 뭐 right를 줬던 left를 줬던 그러면은 그 어떤 클리어라는 형태로 속성 값을 없애주지 않는 이상 그 속성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플롯이라는 속성 값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리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div1이 있고요. 그 다음에 div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h2로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div3이 있고 div4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서상에. 그러면 div1, div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 h2의 텍스트, 그 다음에 div3, 그 다음에 div4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 상태에서 CSS 스타일을 한번 보게 되면 div1 클래스에는 float left를 줬고요. width 100에 50, 그 다음에 마진은 10,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10픽셀씩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드는 3픽셀로 이렇게 좀 두껍게 줬고요. 색상은 이렇게, 그 다음에 솔리드로 해서 실선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div2는 요거네요. 요거 div2는 그냥 이렇게 썼고요. 1픽셀로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롯 레프트를 줌과 동시에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어울리게. 그 다음에 div3에 또 플롯 레프트를 줬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0 마진은 10픽셀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클리어 레프트를 줌과 동시에, 자, 이거를 주지 않으면, 자, 당연히 이렇게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데, 클리어 레프트를 줌과 동시에 레프트 속성을 없앤 겁니다. 레프트 속성을 없앴더니 뭐야, 이 레프트 요쪽에 와야 되는 거가 한 칸 아래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초기화되면서 이제 다시 div의 어떤 블록 형태로 한 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이해가 되십니까? 플롯 레프트를 사용을 하고 플롯 레프트를 없앨 때에는 이렇게 클리어라고 해서 속성, 위에 있는 속성의 어떤 속성 값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right라고 한번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되죠. 그러면서 왼쪽만 없앤 거예요. 근데 right 속성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거고요. 이럴 때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both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따로.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 속성이 클리어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lear both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문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 CSS가 상당히 많겠죠. 뭐 몇천 줄까지도 넘어가니까. 그럴 때 이제 float left인지 float right인지 어떤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clear both 둘 다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clear both라고 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건 이제 둘 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다 없애겠다 그런 뜻이니까. 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 오토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div 형태로 하나 있고 이미지 1이 있습니다. float right를 줬어요. float right를. 그 다음에 div 안에 이미지 1 클래스 요 안에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float right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right 되면서 div가 어울리면서 이렇게 되지만, clear fix라고 해서 div 안에 clear fix라는 클래스 선택자로 적용을 묶어주고요. 이 div에 묶어주고 그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됐을 때에 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나타나게 이렇게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버플로어 오토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버플로어 혹은 오토 혹은 HIDDEL 뭐 똑같습니다. 히든을 주든 아니면 오토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어라는 속성과 그 안에 속성 값을 오토로 주게 되면 이렇게 전체를 잘 차지를 해서 폭넓이,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크기만큼 넓어지는 거죠. 이 오버플로어 형태로 해서 이제 이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쓰이는 거가 오버플로어 오토라는 걸 써서 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플롯이라는 속성과 오버플로어를 써서 이 자리 배치되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때 이렇게 씁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덩달아서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또 한번. 자, 요번에는 div 폴더가 3픽셀로 해서 솔리드 블루라고 해놨습니다. 이 전체를 div로 전체로 감쌌고요. 한번 보시면 div로 해서 clear fix라고 해서 전체를 div로 감쌌습니다. 여기에 뭐 냅이라고 해서 메뉴를 이렇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하나, 섹션 둘로 해서 구분을 줬습니다. 섹션 하나, 섹션 둘이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한번 봤더니 볼더 이 전체의 볼더의 3픽셀로 이제 파란 색깔로 줬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픽스는 오버플로우 오토라고 해서 이제 전체의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한 만큼의 높이를 차지를 한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그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내비, 여기 이제 메뉴겠죠. 요 메뉴가 이제 플롯 레프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거고요. 위드스는 200픽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 값을 테두리를 줬고요. 이제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 값을 줘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에 요게 섹션, 요게 섹션인데 이 섹션은 왼쪽에서부터 마진을 206픽셀 정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 206픽셀, 206픽셀 정도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게 배치를 했더니 플롯 레프트에 의해서 요 내비는 왼쪽으로 배치가 됐고요. 그 섹션은 요게 206에 의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만큼 밀려난 겁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오버플로우라든지 플롯 레프트를 써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게 UL 태그와 LI를 이용해서 이제 메뉴를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리스트 다시 스타일은 none이라는 걸 줌으로 해서 요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전부 다 플롯 레프트를 줌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왼쪽으로 쭉 붙어서 표현도 보통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메뉴를 만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플롯이라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플롯이라는 거, 이제 어떤 속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플롯의 속성 값을 없애는 거는 이렇게 클리어라는 거를 써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both를 많이 쓰게 되겠죠. 이제 left를 하든 뭐 right를 하든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리어를 없앨 때에 both라는 거를 써서 없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롯 관련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